전우방송.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또 전물 전성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젊을 때 하던 그 올백머리 이거 한번 영원 이발소 가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쓸데없는 얘기보다도 허경영 씨를 내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옛날부터 한번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우연한 기회가 돼 가지고 연결이 돼서 만나 봤더니 역시 잘 만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경영 씨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6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이 18살 때 그 삼성에 이병철 회장을 만났을 때는 저도 그 84년도에 가서 이병철 회장을 모셨어요. 직접 가까이서 그 경호 경비를 제가 총괄해서 모셨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는 제가 41살 정도 됐을 때예요. 제대하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서울지구 범진사라고 거기를 내가 26살 정도? 그때 근무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허경영 씨가 한 20살 정도, 그러니까 18살 때 이병철 씨를 만났다니까 이병철 씨를 만났을 때 나는 아마 범진사 소공동에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소공동 앞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 이병철 씨는 그 장충동에 처음에 옛날에 살았죠. 그런데 내가 84년도 제대를 하니까 거기 이태원에 71호인가 72호인가 거기서 사셨어요. 거기 이태원에 이병철 회장이 살고 밑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태원 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그 이건희 회장 저택이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뭐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저택도 있었고 그쪽에 경호 경비를 제가 다 관리했어요. 야간 순찰도 하고 경비들 그 관리 교육도 시키고 그때는 그때고 제가 이제 서울지구대에 이제 있을 때 24살부터 한 28, 9살까지 제가 서울지구대에 있었어요. 소공동에.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있다가 월남도 갔다 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아마 이 허경영 씨도 우리 그 소공동 앞을 지나서 가거나 장충동을 가거나 이태원을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이 그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고선 그 양반이 이병철 씨 댁에 18살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양말 쓰레빠 팔고 그때 양아들이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 삼성에서 그 노조를 막는데 삼성에 뭐 관상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뭐 참 전설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근데 그 관상 보는 사람이 18살 먹은 허경영이었다고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봤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린 허경영이가 봤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생각을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허경영 씨가 그 삼성의 노조를 막은 건 그 당시에는 정말 삼성으로서는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제가 84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 노무 담당을 세콤에서 했을 때, 그때 그때까지도 노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노조가 뭐 여의도 이게 무슨 우리 동방생명 삼성 안국화재가 그때 노조가 생기려고 여의도에서 했을 때 막 여기 노조가 생기려 한 건 두드려 막았죠, 사실. 그런데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노조 막는 게 아주 훈련이 돼 있었어요. 교육을 잘 받고 저도 그 삼성의 세콤에서 인사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삼성종합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노조 막는 그 예방 교육 그거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 그 책자도 저한테 아직도 있어요. 파일이. 그 교육받은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교육받은 그때에 도 노조가 없었어요. 아직도 뭐 노조가 별로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관상을 봐서 했다. 사자상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암청룡상인데 그 뭐 최규하 대통령도 사자상인 최규하 또 그 차지철이 김영욱이 김재규 모두가 사자상이었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허경영 씨를 계속 썼으면은 그런 사자상들을 기용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결국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운명이에요. 보니까 관상, 뭐 사주 이런 거 보다도 더 한 것이 운이에요. 운. 그 운은 막을 수가 없어. 그 운명이다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관상도 보고 뭐 임시 조치는 되지만은 자기의 대세 흘러가는 운명 그거는 막을 수가 없더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동양학을 저 전기공학사이기도 하지만은 동양학 학사예요. 동양학도 제가 전공을 했어요. 별도로. 그리고 동양학 학사고 동양학 석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동양학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상, 풍수, 사주, 명리, 육효, 주역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경영 씨하고 조금 가는 방향이 좀 비슷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허경영 씨처럼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뭐 허경영 씨는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참 내가 경이적으로 놀라는데 그 뭐 사서 삼경 주역에다가 그 육도 삼야까지 달달달달 줄줄줄줄줄줄 지금도 외우더라고요. 보니까 안 보고 쫙 그냥 달달달달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 정도 IQ 430이 역시 다르구나. 뭐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는 그런 IQ예요. 그래서 나도 상당히 뭐 머리 좋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감히 뭐 견줄 바 자체가 안 돼. 그런데 IQ가 좋다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IQ가 좋고 뭐 머리가 좋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운이 따라줘야 자기 운명이 운세가 가는 그 사주도 운세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운명 앞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는 저도 그 허경영 씨에 대한 운명을 쭉 봤는데 뭐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워낙 큰 인물이고 그래서 내가 감히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뭐 밝힐 날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밝히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반응도 있지만 나쁜 반응도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경영 씨가 앞으로 우리 그 월남전 참전자한테 뭐 5억을 주고 월 300만 원을 준다. 국민들한테는 국민 배당금제로 150만 원씩을 다 준다. 또 그 뭐 삼성 공약에 하면 여러 가지 참 공약들이 돈으로 이렇게 복지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자녀 출산 계획이라든지 아주 완벽하게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거 하나도 나무랄 데 없고 하나도 버릴 데 없고 정말 완벽한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이야. 근데 문제는 운이 따라줘야 되죠. 그리고 운도 운이지만 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죠? 국민의 여론, 국민들의 호응도, 이것이 뭐 운명하고 직결되겠지만은 그래도 그거에 의해서 운이 또 좌우가 됩니다. 국운은 개인의 운명하고 국가의 운명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국운과 개인의 운명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흥미진진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저 한 번 더 만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 번 더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떠나가지고 과연 약속을 지킨다 하는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의식주나 이런 금전적인 복지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은 우리 그 인간의 이 성취욕과 그 안전 욕구, 그리고 뭐 이 정치적인 그 욕구, 또 명예욕, 이런 것까지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각자가 운명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대책은 뭐 별도로 세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보니까 많이 그 공약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뭘 질문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저한테 이런 거 가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 주십시오. 내일 2, 3일 내로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빨리 올려 주셔야 돼요. 늦으면 안 돼. 내일 모레나 글쎄요 뭐 2, 3일 내로 한번 가서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좋은 아이디어 질문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양반하고는 내가 보니까 인연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우선 뭐 삼성하고도 인연이 있고, 또 청와대 박 대통령하고 저는 뭐 직접 모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근거리에서 같은 경호 경비 나갈 때 뭐 근접 경호는 안 했지만은 그다음 원격 경호 이런 데는 많이 동원이 돼서 그 뭐 현충원이고 뭐 성남 비행장이고 이런데 계속 그 보안부대에서는 2차 경비, 그리고 3차는 뭐 이제 저기 감지고치라든지 이런 데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별도로 하지만은 1차 경호 경비, 근접 경비, 다음 2차는 그래도 보안사나 경찰 이런 쪽에서 가까이서 또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별 기회는 박정희 대통령 볼 기회는 많았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시대를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서울 근교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가지고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운명의 공동의식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궁금한지 알고 싶은지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총재죠. 8월 15일인가 금년도 8월 15일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뭐 15대, 16대, 17대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또 대선 출마해가지고 옛날에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은 상당히 젊을 때 날카롭게 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 그 공약들이 필요한 공약들이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공약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5년 전에 이 대통령 출마하면서부터 했던 공약들, 옛날에 그 공약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런 거는 사실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해서 대통령 되기가 어려운 공약이에요. 이런 공약을 해놔놓으면 누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겠죠. 그리고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3천만 원, 뭐 또 집 하면은 2억인가 해주고 뭐 한다는 것도 있고, 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회사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수당 매월
70만 원,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고교 1학년부터 전공 1과목만 시험 보고 수능 폐지하고 야자 폐지하고 뭐 14세부터 투표권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현실성 있고 좋은 거라고 봐요. 그 양반이 하는 이론 중에서 그럼 무슨 돈으로 줄 것이냐? 그랬을 때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 도둑놈들이 무슨 출산 장려금이라 해가지고 몇천억을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사용하는데 임산부들 출산 장려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연구하는데 뭐 90% 80% 써버리면은 이게 무슨 출산 장려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말이 저는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는 전부 중에 빼먹는 그런 구조지 본인들한테 해당하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 월참도 이제 고참도 말이지 그 32억씩 지원받으면은 다 지그들이 나눠먹는 그 구조지 뭐 저끼리 뭐 봉급 다 나눠 줘버리고 없는 구조지. 그게 전우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주 부스럭지나 갈지 몰라도 그마저도 안 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구조가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사회 구조하고 이 대기업 구조 그리고 이 세금 그 국가 예산 사용하는 구조가 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경영의 중산주의 이것이 저는 대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하고 있고 이 양반이 원하는 거 공약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저는 찬성해요. 다 찬성하는데 과연 문제는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돼야 무슨 뭐 자기가 하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된다고 확신하는지 사실은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것도 좀 사실은 궁금하고 점을 한번 쳐볼까 그 점을 쳐봐도 또 그게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여튼 뭐 이런 가지 볼 때 여러 가지 좀 IQ 430의 그 계획을 뭐 감히 이렇게 뭐 100대 IQ를 가진 사람이 그걸 논할 자격 자체가 없긴 없어요. 그리고 그 양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 방송한 대로 그 성인이 왔는데도 시부지한다,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알아봐야 당선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보게끔 해야 되는데 알아보게끔 한다는 것이 지금 그 뭐야 무슨 그 뭐 하늘궁을 뭐 해놓고 또 뭐 백궁에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공중부양을 한다, 축지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해머라해서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허풍쟁이다, 뭐 뻥쟁이다, 뭐 이런 좀 이상한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이런 뭐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뭐 종교는 아닌 사이비 종교 아닌 거는 뭐 종교단체 등록 안 했고 교주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제 이미지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이제 요즘 많이 개선이 됐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은 그래도 대권을 노린다 하면은 상당히 이것에 대한 노력이 커야 할 것이다. 벗어나는데 굉장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가장 궁금스러운 일이고, 과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를 통일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뭐 반신반의 사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점차 앞으로 이제 2년 반이 남았으니까 2년 반 동안에
어떻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이 알고 싶은지 이거 저한테 꼭 질문 좀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물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방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관심으로 사랑이 되며 카톡이나 SNS로 전파해서